하루에 1조 원을 버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루 1조 600억 원, 1시간에 440억 원, 1분에 7억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1분 동안 이 회사는 7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그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내일 2026년 2월 26일 오전 7시 엔비디아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반도체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가가 예상한 매출은 656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5조 원. 한 분기에 95조 원어치 반도체를 판 회사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엔비디아가 아닙니다. 이 95조 원의 상당 부분이 한국으로 흘러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공장으로 흘러옵니다. 다른 채널에서 숫자를 정리할 때 이 채널에서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2년간의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이 왜 삼성전자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인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이야기는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은 삼성전자에게 지옥이었습니다.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AI를 학습시키려면 GPU가 필요합니다. GPU를 만드는 건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그 GPU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GPU의 뇌가 엔비디아라면 GPU의 기억력은 HBM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뇌라도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메모리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 한 개 원가 중 약 40%가 이 HBM 가격입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한 개 팔 때마다 그 돈의 거의 절반이 메모리 회사로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세 곳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이 세 회사 말고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엔비디아에 납품한 회사는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삼성전자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2024년 초 삼성전자는 5세대 HBM인 HBM3를 개발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거부했습니다.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이유는 발열이었습니다. HBM은 초미세 반도체 칩을 12층으로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보다 얇은 회로를 12층짜리 아파트처럼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층을 쌓을수록 열이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HBM3E는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발열이 해결되지 않은 메모리를 자기 GPU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짜입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이 가장 중요한 고객에게 퇴짜를 맞은 겁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일찍이 HBM3E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고 엔비디아의 대량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25년 1분기 SK하이닉스의 디램 매출이 삼성전자를 추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상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랜 기간 지켜온 글로벌 디램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SK하이닉스 디램 점유율 36.2%, 삼성전자 32.7%,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3.5%포인트 차이는 수조 원의 매출 차이를 의미합니다. 주가는 더 잔인했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이 날짜를 기억해 두십시오. 삼성전자 주가가 49,900원을 찍었습니다. 사만전자. 4년 5개월 만에 최저가입니다. 시가총액 300조 원이 무너졌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PBR이 0.9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PBR 0.9라는 건 시장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장부에 적힌 것보다도 낮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이 삼성전자를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영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 있습니다. 제목이 The Crisis of Samsung, 위기의 삼성. 이 영상 조회수가 3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전 세계가 삼성전자는 끝났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 분위기도 최악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비상 경영을 선언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장과 파운드리 수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걸 삼성의 마지막 카드라고 불렀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HBM3E는 엔비디아의 퇴짜를 맞았고 디램 1위는 SK하이닉스에게 빼앗겼고 주가는 4만원대로 추락했고 시가총액 300조 원이 무너졌고 전 세계가 삼성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삼성전자의 바닥이었습니다. 모두가 삼성을 포기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시기에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평택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입니다. 삼성전자는 HBM3E에서 실패한 직후 바로 다음 세대인 HBM4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보통이라면 HBM3E를 먼저 완성하고 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HBM3E는 최소한의 물량만 맞추고 핵심 연구 인력의 절반 이상을 HBM4에 투입한 겁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HBM3E에서 이미 밀렸는데 HBM4에서도 실패하면 삼성전자 반도체는 정말로 끝나는 겁니다. 두 세대 연속 실패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도박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HBM4에서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HBM3까지는 메모리 칩을 단순히 쌓아 올리는 구조였습니다. 먼저 잘 쌓는 회사가 이겼고 그게 SK하이닉스였습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HBM4는 기억력을 담당하는 메모리 칩과 계산을 담당하는 로직 칩을 한 몸으로 합치는 기술입니다. 두뇌와 기억력을 하나의 칩 안에 합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잘 쌓는 게 아니라 설계부터 제조 공정까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만 만듭니다. 마이크론도 메모리만 만듭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도 만들고 파운드리에서 로직 칩도 만듭니다. 지구상에서 메모리와 로직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HBM4 시대에는 이 구조적 강점이 무기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HBM3E를 건너뛰고 HBM4에 올인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2025년 9월 첫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이 드디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1년 7개월 만입니다. 2024년 2월에 개발에 성공하고도 엔비디아의 문턱을 넘는데 1년 7개월이 걸린 겁니다. 납품 물량은 크지 않았습니다. 약 1만 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퇴짜를 막고 왕자를 빼앗기고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전 세계가 끝났다고 한 삼성전자가 다시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4분기 삼성전자의 디램 매출이 폭발합니다. 전 분기 대비 40.6% 증가, 191억 5,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7조 7천억 원입니다. 시장 점유율 30.6%, SK하이닉스 32.9%, 삼성전자가 정확히 1년 만에 글로벌 디램 1위를 탈환했습니다. 빼앗긴 왕자를 되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든 회사가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일반 디램 공급이 줄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었으니 가격이 올랐고 범용 디램 시장에서 압도적 1위인 삼성전자가 가격 상승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최신 디램 공정인 1치 나노의 수율이 80%를 넘기면서 만드는 칩 10개 중 8개가 정상 작동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율 1% 차이가 수천억 원의 이익 차이를 만드는 반도체 산업에서 수율 80%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수익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반전이 터집니다. 2026년 2월 12일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업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합니다. 6세대 HBM인 HBM4의 세계 최초 양산 출하, 세계에서 가장 먼저 HBM4를 만들어서 출하한 겁니다. SK하이닉스보다 먼저, 마이크론보다 먼저, 지구상의 어떤 반도체 회사보다 먼저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성능을 보면 이게 왜 혁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 초당 11.7기가비트, 업계 표준 8기가비트보다 46% 빠릅니다. 이전 세대인 HBM3보다도 약 50% 가까이 빠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첫 번째 고객이 어디냐? 엔비디아입니다. 삼성전자의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칩 베라 루빈에 탑재됩니다. 2년 전 퇴짜를 놨던 바로 그 엔비디아가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HBM4를 가장 먼저 받아갔습니다. 당초 예정일보다 일주일 빠른 납품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걸 두고 삼성이 돌아왔다, 반전이라고 표현했고 해외 반도체 전문 매체들은 삼성의 HBM4 선제 출하가 메모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완전히 이긴 건 아닙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HBM4 공급 비중은 SK하이닉스가 약 60%, 삼성전자가 약 30%, 마이크론이 약 10%로 추정됩니다. 물량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여전히 2배 가까이 앞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HBM3에서 1년 7개월이나 늦었던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HBM4 점유율이 30%에서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벌어질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오전 7시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발표, 컨센서스 매출 656억 달러에서 658억 달러, 약 95조 원, 주당 순이익 1.52달러. 전년 대비 71% 증가, 시장은 이 숫자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95조 원이 왜 삼성전자에게 중요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의 90% 이상이 데이터 센터 GPU에서 나옵니다. 95조 원의 90%는 약 85조 원, GPU 한 개 원가 중 40%가 HBM이니까 85조 원의 40%인 약 34조 원. 이 34조 원이 한 분기에 HBM 회사들에게 흘러가는 돈입니다. 1년이면 약 136조 원.
이 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눠 가집니다. 엔비디아가 하루에 1조 원을 벌 때마다 그중 약 4천억 원이 한국의 메모리 공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구조. 이걸 이해하면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왜 한국 주식시장 전체를 흔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입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주력 칩은 블랙웰입니다. 4분기에만 블랙웰 렉 약 1만 2천 대가 출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랙웰 매출이 데이터 센터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음 세대인 베라 루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베라 루빈에 탑재되는 게 바로 HBM4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그 HBM4, 2026년 전체 HBM 시장에서 HBM4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삼성전자의 미래는 이렇습니다. 2025년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은 약 4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2월 23일 NH투자증권이 이번 4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같은 날 대신증권이 이덤 1조 원, 가장 보수적인 전망도 176조 원입니다. 작년 47조 원에서 올해 200조 원, 4배가 넘는 성장입니다. 2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2026년 총 예산이 약 68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국가 예산의 거의 30%에 해당합니다. 반도체 매출은 더 놀랍습니다. 2026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전망은 약 2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90조 원입니다. 이게 실현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매출 기준 엔비디아를 제치고 다시 세계 1위에 오릅니다. D램 영업이익률만 70%를 넘을 전망입니다. 시원어치 D램을 팔면 7원이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주가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2024년 11월 49,900원. 전 세계가 삼성을 포기했던 그 시점.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19만 3천 원입니다. 1년 3개월 만에 약 4배. 대신증권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27만 원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사상 처음으로 6,000포인트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실적 앞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 HBM4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여전히 60%를 차지합니다. 삼성전자의 2배입니다. 세계 최초 양산이라는 상징은 가져갔지만 실제 물량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엔비디아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를 밑도는 가이던스가 나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모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AMD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가이던스 실망으로 17% 폭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AI 과잉 투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이 최고 30배에서 24배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시장은 신중합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에서 반드시 봐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시장은 74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를 기대합니다. 이 숫자가 나오면 AI 성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둘, 베라 루빈 출시 시점. 기존에 2027년 하반기로 예상됐는데 일정을 앞당긴다고 발표하면 HBM4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폭발합니다. 삼성전자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셋, 젠슨 황의 발언입니다. 그가 한국 메모리 업체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는지, 블랙웰 이후 HBM 수요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2년 전 세상은 삼성전자를 포기했습니다. 4만전자라는 조롱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위기의 삼성이라는 영상이 300만 회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 4만전자라는 조롱 속에서 평택 공장의 불은 단 하루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루에 1조 원을 벌 때마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 공장으로 흘러옵니다. 내일 오전 7시 엔비디아의 숫자가 공개됩니다. 그 숫자가 삼성전자의 2년간의 도박이 성공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더 증명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테크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일 실적 발표 직후 커뮤니티 탭에서 결과를 가장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